토지서평 제12입니다. 길상이 있는 간도 땅에서 용정이죠. 간도 중에서도 독립투사들과 국내 동학 출신 어병들의 연계를 도모하며 한참을 머물다가 국내로 돌아온 한은 신복 강세와 산청의 객주집에 머물던 중 하계 근방의 한 주막에 들렸다가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강세는 때마침 누구에게 가기 위해 일찌감치 주막을 나갔었고 주모인 비연을 그 전날 초저녁부터 끼고 누웠던 한가놈이 환히 마당에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본 순간 총알같이 지산만에게로 달려간 것이었죠. 한가는 임과 송가 등과 함께 변절한 지산만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산만은 동학잔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자였지만 이미 변절하여 청일교라는 사이비 교주가 되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민족이고 이미 그의 내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던 환의 일당이 혹시 체포라도 되는 날이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늘 전전긍긍했었지요. 환이 용정으로 떠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귀국할 날을 대비해 수하들을 산청 근방에 잠복시키고 있던 중 환의 귀국을 알린 한가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새벽 동트기 전 계집을 끼고 누워있던 지산만은 그놈이 나한테 기어온다면은 내 그놈을 내 옆에다가 앉힐 아량은 있는디 하면서 너트웃음을 웃어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의 왼팔 노릇을 하고 있는 보부상 인가를 불러 경찰에다 알릴 것을 명령하는 거지요. 환이 체포된 것과 동시에 객주를 하면서 환과 행동을 같이 했던 석포도 끌려가고 못 모르고 아침 일찍 그 동네를 벗어났던 강세는 길거리에서 웅성대는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무시겠지만 행동이 빠르고 두뇌회전도 비상한 강세는 예정했던 그 길을 바꾸어서 곧바로 사촌 동생 짝새에게 달려가 진주의 송간수에게 이 일을 알릴 것을 말하고 여비를 주는데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환은 담담하게 끌려갑니다. 지리산 도사라고 불릴 만큼 지적이면서도 예민했던 그는 얼마 전부터 여러 가지 꿈을 꾸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자신이 경찰에게 끌려갈 것까지 내다보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지식인이었고 애국지사였으며 동학의 잔당으로 환과 깊이 얽혀 있었던 석포는 이때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였는데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고통에 한동안 시달리던 그는 진주의 송간수에게 물어보소라는 말을 남긴 채 고문받던 도중 죽고 맙니다. 남아있는 환은 그 혹독한 고문이 자기에게로 옮겨져 자신의 이성도 마비될 것을 알 수 있었고 독방으로 옮겨진 후 그는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을 합니다. 자신의 주위로 연줄처럼 얽혀있는 독립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 길 외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세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핏줄인 서희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학식 있고 도도했으며 내 나라 내 강토를 사랑했던 한 남자, 원하지도 않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김한은 그렇게 50년 세월을 끝으로 스스로 생을 끝내었고 그의 신복이었던 강세는 오열 없이 그의 죽음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간되게끔 인도한 지도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힘이 세고 건장했지만 천민이었고 무지몽매했던 자신을 인간으로 탈바꿈시켜준 환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복수를 맹세하며 피울음을 울곤 했지요. 결국 작부 비언을 통해 환의 밀고자를 알게 된 강세는 한가놈을 어떻게 잡아왔어 산으로 끌고 옵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그는 이 동가리 썰어 죽일 놈아를 외치며 빗으로 목을 치고 칼을 시냇물에 씻으며 통곡을 하지요. 그리고 한가놈의 배후에 앉아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방탕한 생활로 일관한 지삼만까지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한편 상현의 자식 딸 양현을 낳은 기화는 그들은 잠시 동안 또 그렇게 동거를 한 적이 있었죠. 평양에까지 옮겨가서 몰락해 가다가 나중엔 아편까지 맞는 처참한 신세가 되는데요. 소식을 전해 들은 서인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마을의 서기를 보냅니다. 서기는 예전 기화의 도움으로 공부까지 했고 지금은 선생으로 변신해 결혼하여 남매를 낳아 잘 살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의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전의 언덕도 있지만 마음 한편 기화에 대해서 사모의 정을 간직했던 석은 지체 없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데요. 이미 남녀간의 정은 손절하고 있었지만 정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서로 통했던 거죠. 아무튼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아내 을래랑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결국 서기의 어머니가 키우게 되고요. 폐인이 된 기화, 그 옛날의 봉수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모습이 되어 평사리로 돌아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서희는 그녀의 딸 양현을 따뜻하게 안아주지만 변해버린 기화의 모습에 충격을 받죠. 원래 마음이 따뜻하고 어진 심성일수록 세상이 주는 상처엔 심신이 파괴되고 피폐하게 되니까요. 독사처럼 영리하고 교활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의 이치를 귀하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어린 시절 터득해버린 서희. 그러나 그녀 역시 무너지기 직전의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편 김길상이 간도에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거든요. 중학교에 진학한 아들 황국이 임력관댁 자제 임명빈에게 맡겨져 그곳 효자동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터라 그곳에 묵으면서 서희는 길상을 만나고 옵니다. 마르고 초췌해진 모습의 길상, 아내에게 미소하며 굳굳한 사나이의 모습을 보이는 길상 앞에서 애써 눈물을 감추며 강인한 모습을 보이던 서희는 그러나 돌아오면서 가슴을 치고 또 칩니다. 왜 돌아왔을까? 왜? 반드시 왜 조선으로 돌아와야만 했을까 우리는? 어린 한국이 아버지를 물으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서희는 마음으로 오열하지요. 과거는 없는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며 죽은 것일진데 왜 돌아왔을까?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지게 하고 아내와 남편이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기국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떴지만 길상이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는 것 외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일 없는데 뭐하러 왔소? 부드러운 음성, 흰 무명바지 저고리를 입은 창백한 얼굴이 망막 속에서 미소 짓고 깡말랐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고 기름기 군살이 다 빠져버린 모습에는 자질구레한 생각마저 걸러낸 듯 확실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던 걸 서희는 떠올립니다.
한국이가 자주 책을 넣어주어서 감옥살이 한다기보다 학교에 온 기분이요. 너무 걱정 마시오. 만주벌판 sak풍에 단련된 몸인데 나는 죄를 져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좀 쉬려고 왔지. 길상의 체포는 국내에서 벌어진 계명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서울로 호송되긴 했지만 그 후 그는 고작 2년에 불과한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뒤에 존재한 독립투사들의 거대한 조직은 연계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환의 죽음 이후에 강세는 산속으로 숨어서 가족들과 살고 있고 짝새의 연락으로 부산으로 도피한 송간수는 그곳에서 나름 일제에 저항하는가 하면 송간수랑 친하게 지낸 최서희 집의 집사 장연학이 일본의 개가 된 나 형사의 집요한 눈길에 시달리지만 그럴수록 서희는 친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애국지사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해 주지요. 아픈 용이 평사리로 돌아가서 요양 겸 집사 노릇을 하는 동안 아내 이민혜는 복막염을 앓다가 죽고 홍은 그 이전 김훈장의 딸 점아기의 사이가 됩니다. 점아기의 딸 보연은 당돌한 성품이었으나 홍을 시극히 사랑했으므로 자식들을 낳으며 평사리에서 시아버지 용을 돌보며 말썽 없이 잘 살아갑니다. 홍은 그 이후로 운전기사가 되죠. 당시에는 운전기사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화의 딸 양현이는 부드럽고 예뻐서 서희뿐 아니라 그의 두 아들 황국이, 윤국이까지 총애하는 귀여운 아이가 되어 있는데요. 딸아이 하나 바라보기만 하면서 살기엔 너무 가혹한 인생 여정이었을까요? 귀화는 여전히 혼이 나간 상태처럼 무너진 모습으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그녀의 한많은 생도막을 내립니다. 본시 애국한다고 설쳤지만 끝내 악랄한 배신자가 된 지산만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세가 잠입시킨 짝새가 그의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강세에게 알립니다. 집 뒷담 쪽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고 어눌한 투로 시부릉대는 짝새에게 그래 알았다. 니는 그곳에 가서 얼쩡거리고 있으라. 저녁 때쯤 돌아와서 나랑 밤에 가면 된다. 알았소. 마침내 지산만이 교주 노릇하는 곳으로 길을 떠나는 광세.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